안녕하세요 율무드 율리입니다.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코에 관련된 영상이에요. 코. 제가 인스타그램으로도 율무들한테 살짝 얘기를 했었어요. 코 흉살 주사 지금 맞으러 간다, 아프다 막 이런 거 스토리에 올렸었는데 아니 언니가 왜 코 흉살 주사를 맞아요? 이래서 제가 조금 기다려달라, 제가 영상을 찍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썰은 정말 무조건 찍어야겠다. 그래서 찍게 된 영상이고요. 한번 쭉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제 코 모양을 봐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저의 코 모습 특별할 거 없는 평범한 동그란 느낌의 이런 코잖아요. 지금 이 코가 두 번째 코 수술을 해서 만들어낸 코예요. 일단 저를 오랫동안 지켜본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앞트임을 했잖아요. 살짝 꼬막했던 그 부분이 딱 트여지면서 되게 잘 된 케이스에 눈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앞트임을 성공을 하고 나니까 저에 대한 미적 그 감각을 엄청나게 과대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뽕이 막 차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울을 계속 보는데 확실히 여러분들 이목구비 중에서 하나를 건들잖아요?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균형이 다 깨지다 보니까 제 눈에 그렇게 크게 단점으로 보여지지 않았던 나의 그 동그란 코가 너무나도 퍼져 보이고 커져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살짝만 모여지고 살짝만 높이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코? 나 망할 코가 아닌데? 내 코는? 이런 생각에 휩싸이게 됩니다. 눈 한 것처럼 조금만 할 거니까 제가 조금 해주세요 했을 때 눈을 조금 해줬기 때문에 조금만 올려서 저한테 어울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잘 될 줄 알았던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랑 비슷한 코 모양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성공 사례들을 막 계속 봐요. 그러면서 내 나름 지식을 막 쌓아. 아, 이런 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막 쌓아. 근데 그 당시에도 제 주변 사람들, 언니들이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도 다 말리긴 했었어요. 10명에 10명은 다 말렸다. 너 지금 코 괜찮은데 왜? 굳이 그걸 왜 건드려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앞트임을 한다고 했었을 때도 10명 중 9명은 다 말렸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한테 조언을 해도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제일 무서운 거야. 아무튼 이제 병원에 상담을 받으러 갑니다. 병원도 이제 코만 전문으로 하는, 그리고 제 주변 지인이 거기서 해서 코가 되게 잘 된 케이스들을 제가 직접 봤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면 무조건 뭐 실패를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병원으로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살짝 심드렁한 느낌이 있었어요. 똑같은 얘기를 매일매일 상담하실 때마다 들으니까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저는 코 수술이 처음이다 보니까 세세한 것부터 하나하나 다 여쭤봤는데 답변이 제가 10을 얘기하면 항상 한 3, 4 정도 얘기하는 그 원장님의 스탠스가 살짝 그런 느낌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얼마나 고수면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를 심드렁하게 받아들일까, 이 정도까지 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차가운 수술대에 누워버리는 거죠. 딱 이제 수술이 끝나고 거울을 봤는데 이게 붓기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 코 모양이 나 이거 좀 망한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 싹 스치는 거예요. 이게 붓기여서 율무들 이상한 그 느낌이랑 이 코 모양 자체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라는 그 느낌이랑은 완전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후자의 느낌이었어요. 코 자체가 굉장히 뚱뚱하고 이상하게 들려있는 느낌이 저한테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게 진짜 붓기가 맞나? 아닌데 그냥 모양 자체가 나한테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을 잘 못 잤고 설상가상 숨까지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잘 때 코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점점점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은 알아요. 이게 붓기가 아니라 그냥 모양 자체가 그냥 처음부터 잘못됐다. 코 하나가 인상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구나. 와, 나 진짜 눈 잘못했었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을까?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와, 내가 코를 왜 건드려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근데 이 말 자체도 내가 입 밖으로 절대 하지 못해. 생각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겠지만 입 밖으로 이걸 내가 내뱉는 순간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 코를 망했다는 그거를. 진짜 울음을 꾹 참고 내 입으로는 절대 막 말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괜찮을 거야 이러면서 나를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그렇게 버텼어요. 약국에 가면 마스크 한 30개, 60개씩 담겨져 있는 거 네모난 거 큰 거 팔잖아요. 마스크를 항상 끼고 밖으로 나갔어요. 밖에서 밥 먹은 적 거의 없어요. 사서 집에 와서 혼자 먹고 이게 진짜 내가 욕심을 내서 내 스스로 얼굴을 망쳤다는 그 자괴감 때문에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막
눈물이 나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제가 코 수술하고 나서 찍은 영상들 보면 아마 지금 이 느낌이랑 완전 달라요. 제가 웬만하면 얼굴을 안 노출하게 찍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나마 찍는 그런 영상들마저도 마음에 안 들어서 못 올린 게 굉장히 많고 촬영 자체가 그냥 무서웠어. 그리고 그때가 저희 아빠가 몸이 좀 안 좋으실 때였어요. 입원하셔서 가족들끼리 돌아가면서 같이 있고 이런 시기까지 다 겹쳐 있었어서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어 있는 상태인데 코까지 이렇게 망가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진짜 멘탈이 나가버려서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혼자 있고 싶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설상가상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랑 같이 낮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고양이가 제 얼굴 옆에 이렇게 누워있었어. 같이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고양이들은 원래 큰 소리 갑자기 나면 겁이 많으니까 이렇게 발길질하면서 도망가거나 그러잖아요. 갑자기 무슨 조명인지 뭔가가 떨어졌는데 그 소리에 저희 양이가 놀라가지고 뒷발질을 엄청 했는데 그 뒷발질을 제 코에다가 대고 밀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적인 그 힘이 진짜 세거든요. 발길질을 탁 하자마자 아악 하면서 눈물이 엄청 많이 나는데 여기가 점점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숨이 갑자기 여기 더 안 쉬어져. 아예 진짜 이 안에가 붙은 것 마냥 이쪽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때를 기점으로 숨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모든 게 억까 같았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진짜. 코 모양 때문에도 진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걸 떠나서 잘 때 새벽에 한 2-3시쯤 한 번, 4시, 5시쯤 한 번 이렇게 최소 2번 정도는 무조건 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싫어지는 거야. 거울을 거의 안 보고 지냈던 것 같아요. 거의 진짜 일만 하거나 영화 보거나 TV 보거나 애니 보거나 이런 거. 그 시간을 빨리 가게 회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에 엄청 몰두를 했어요. 예전 코 사진만 봐도 눈물이 막 계속 나. 뭐 지금도 살짝 울컥할 것 같은데 너무 속상해. 아무튼 첫 그 한 달에는 이게 붓기라는 희망을 내가 가질 수 있잖아. 그래, 붓기여서 이상한 거면 내가 붓기를 빨리 빼보면 돼. 혈액순환이 또 잘 돼야 붓기가 빠지는 거니까 아침 저녁으로 빠지지 말고 운동을 나가자. 그리고 이제 붓기 침이라고 수술하신 분들이 관리를 받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침을 진짜 거의 한 80개 넘게 올리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아파요. 아픈데 또 비싸요. 100만 원은 그냥 넘어가요. 몇 회만 해도. 결과적으로 그 붓기침 같은 경우에는 저는 효과가 아예 거의 없었고 여기는 심지어 내가 코가 건드려져 있는 상태니까 이 안에 얼마나 많이 상처가 나 있겠어요. 아물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거기다가 침을 또 엄청나게 많이 놓은 거예요. 이제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도 아 이거는 재수술이 답이구나 라는 그 결과에 딱 도달해서 제가 인정을 했을 때는 그 뒤부터 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재수술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원래 코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코를 한 번 더 잘못 건드려서 부축이 오거나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후기 보는 것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수술이 잘못됐다는 걸 회피했었잖아요. 그 상태까지 와버리면 어떤 걸 회피하게 되냐면 재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 결과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는 걸 회피하게 돼요. 그냥 무서워. 그때부터는 진짜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어. 병원들 상담을 다니고 재수술할 병원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 두 번째 수술하는 곳에서는 그 의사 선생님과의 소통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했어요. 뭐 어떻게 하고 싶은 게 없다. 비중격만 지금 사용된 상태인데 원래대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원하시는 대로 코를 낮출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코가 조금 퍼져 보일 수가 있다. 모아지는 선에서 좀 낮추는 걸 해보겠다. 근데 그러려면 코끝을 강하게 잡아당겨줘야 되기 때문에 자가늑 아니면 기증늑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늑연골이 여러분들 여기 갈비뼈 쪽 여기잖아요. 이거랑 귀 연골까지 사용을 해서 코를 원래대로 높이를 낮추고 끝쪽을 잡아주는 그렇게 2차 수술을 했어요. 제가 두 번째 수술을 했을 때 코 열었을 때 코 안이 되게 난리가 나 있었대요. 첫 번째 수술을 했을 때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면 너무 좋은 거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다. 저처럼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안쪽에 점막이 붙을 수가 있고 그래서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경우도 있고 수술은 다행히 잘 됐지만 이게 언제 어디서 갑자기 염증이 생길지 어디에 부딪혀서 코 안이 다치거나 코가 삐뚤어지거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모태코일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스트레스들을 그냥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늑연골을 째서 제가 썼잖아요. 여기 아래를 이렇게 째고 절개할 때 한 요 정도를 찢거든요. 무조건 흉터가 남아요. 무조건. 그리고 수술을 잘해주신 거랑 별개로 제 코 자체가 이제는 숨을 쉴 때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아직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2주에 한 번 정도씩은 가서 관리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그런 흉살 주사도 그렇고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도 잘못 맞으면 함몰되거나 모양이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되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만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마실 때도 코에 혹시나 염증이 생기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그냥 마시고 싶지가 않아. 코 또 이상해질까봐. 지금까지 저 술을 5번? 5번인가 4번밖에 안 마셨어요. 그것도 소주를 마신 적이 없어. 맥주.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너무너무 많다. 제가 아마 1트 만에 코 수술을 성공을 했었으면 전 영상을 안 찍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실패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서 얻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무조건 영상으로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코 수술을 약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기들을 찾아봤을 때는 거의 다 성공 사례들만 나오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은 전후 사진 비교하면서 예쁜 것들은 올라올 수밖에 없어. 근데 코 수술을 했는데 망했다? 그런 사람들이 망한 코를 가지고 영상을 찍을까요? 안 찍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후기들이 다 좀 긍정적인 후기들로만 접할 가능성이 높아. 저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얕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성형수술 하는 거를 막 말리고 그거 하지 마세요. 안 좋아요. 이게 아니라요, 외모들. 별거 아닌 것처럼 접근을 했다가 저처럼 마음도 다 너덜너덜해지고 돈, 시간 다 쓰고 멘탈 다 깨지고 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코 사진 저 진짜 누구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이걸 영상으로 만든 거고요. 내가 정말 파고들어서 파악한 다음에 다 알아보고 수술을 해도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잘 됐다고 해서 거기서 바로 수술해버리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내가 만약에 이걸 실패를 하더라도 괜찮을까? 어떻게 헤쳐나가지? 이런 생각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후관리를 하면서 ING잖아요. 돈이랑 시간 쓰는 것도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유무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간단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더 궁금하시거나 질문하고 싶은 거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생각이 나는 범위 내에서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잘 자요. 안녕.